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반등을 이어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증시를 둘러싼 조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좋아져서 반등을 지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뭘까요?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들. 예를 들면은 그 금리 같은 거, 혹은 이 유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었나요? 지금까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시장이 우려하던 그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인플레 우려라는 게 일단 좀 많이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제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증시에 분명히 단기적인 측면에선 우호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혹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이 긴축 우려, 뭐 인플레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식 못 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한 달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떨어진 이유가 이것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반영해서 떨어진 거긴 합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금리의 기술적인 조정 의미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바로 앞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아, 금리가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주식시장에 떨어졌는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부담이 줄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스닥이 강하게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동시에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도 다시 살살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증시를 지금까지 억압하던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해결이 되면서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가 다소 해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이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게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아직 이제 그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아직까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증시는 어떤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느낌에서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그게 이제 어젯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좀 눈에 띈 게 어젯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 자리들 좀 살펴보자면, 위쪽에서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들, S&P고 나스닥 추세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극복됐으니까 일단은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 자리가 어디였냐? S&P가 3,900이었는데 3,900까지는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이제 3,900짜리가 지난 뭐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900짜리 다시 올라왔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번쯤 겨루어 볼 만한 그런 저항 자리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3,900에서 이제 싸움을 할 겁니다. 여기 싸움 결과 보시고 이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 이제 숏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 중에 평단가가 3,900이신 분들은 도망을 가시든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하든가 물량을 추가하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이것보다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하셔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이 평단가이신 분들이나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자리가 되겠죠. S&P 3,900짜리가요. 나스닥은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12,200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터치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12,200 부근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얘도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저항이었죠. 여기서 밀렸었죠. 이 자리를 지금 넘냐 못 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단기적인 입장에서 중요하다고요. 이 하락 추세가 의미가 뭡니까?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하락 추세인데, 특징을 보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이 하락 추세인데, 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저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 지난번에 고점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보다 고점이 높아지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고점 높아지면 뭐예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의 싸움이 비교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약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어떤 다중바닥형 형성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S&P 여기 5월 말쯤 나왔던 저점, 그리고 6월 중순의 저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놨던 7월 초의 저점, 3중 바닥형 가능성 있는 자리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죠?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초 3중 바닥형 가능성 있어요. 근데 이제 3중 바닥형 완성 같은 경우는 어디 자리를 볼 거냐? 뭐 나스닥 기준으로 12,800 정도를 어떤 3중 바닥형 완성 이런 식으로 일단 보긴 할 겁니다. S&P 같은 경우는 4,100 정도를 넘어서야 그렇게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S&P고 나스닥이고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어떤 뭐 추세 전환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자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이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경제가 이상하면은 주식시장이 좋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뭐 3중 바닥형 완성이네, 이제 대세 상승이네, 아직 그죠? 이런 이야기 하긴 좀 이를 것 같고 좀 지켜보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유가와 뭐 금리의 하락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마당에, 그죠? 이런 마당에 주식시장에 이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쉽겠냐 생각해보면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 저만의 망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파월의장이 FOMC 의사록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뭐라고 해요? 다들 위원들이 전부 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플레 상향 위험에다가 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의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했으면 뭐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뭐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거니까 이거 저만 하는 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증시의 반등이 가능할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약간 답답한 거는 뭐다,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물론 참 오늘 밤에 이슈가 있어요. 오늘 밤에 실업률이 실업률하고 논팜 페이롤스라는 고용지표가 발표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방향성을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그런 지표 발표되긴 한데 좀 모자라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 이 시장의 방향성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7월 말이라고 봐요. 7월 말에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벤트가 없다는 게 이 하방을 보시는 분들께, 이 반등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하방을 보시는 분들께 깝깝한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그나마 이게 안도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빅스 지수도 한번 잠시 살펴봐야겠죠. 빅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 증시가 올랐으니까 27자리 붕괴가 됐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일단 더 아래로 간다. 그래서 24까지 가능성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렇게 됐으니까요. 물론 근데 어제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제 S&P와 나스닥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다시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하락해주면은 어제의 상승이 속임수였네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그거는 오늘 밤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일단 오늘까지는 이거 믿어주자고요. 진짜로 올랐네라고 일단 믿어주고 더 오를 수 있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그래서 전저점 자리 24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거 상승 베팅 쉽지 않다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움직임이 속임수였으면 양봉 달고 다시 27을 회복하겠죠. 다시 회복하면 또 돼요. 근데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더 죽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좀 안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금 살펴봤고요.
그죠? 이 금리가 긴축 우려 이런 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금리와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니까 여지없이 나스닥이 S&P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특징이고, 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따져보면 당연히 원웨이 상승이었으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고 IT 빅테크가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어젯밤까지 탄력적으로 올라서 3%를 터치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자리가 3.14 정도에 있다라 이야기 해드렸죠. 일단 여기 지난번 3, 4거래일 동안 버벅버벅 하던 자리를 넘어왔으니 그 자리가 2.9 정도 되는데 2.9 정도 자리를 넘어섰으니 일단 3.1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3.1 자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가면 전고점까지 목표치 열리고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볼 거고요. 여기서 고점 만들고 꺾여버리면은 이것도 추세 전환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 금리 보면서 요즘에 항상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다시 역전이 된 상황이죠. 여기 있는 이 선이 지금 0에 가까운데 역전 두 차례 역전 됐습니다. 예. 이 역전 한 번 됐을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보통 6개월 내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됐던 거, 여기서 역전됐던 건 일단 위기 한번 넘긴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6개월 카운트를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100% 확률이긴 했어요. 100% 확률로 이거 이렇게 이 장단기금차 역전되면은 꼭 침체가 오긴 했었습니다. 침체가 안 오면은 전염병이 나서라도 침체를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깨지지 않은 100% 확률이긴 해요. 장단기금차 역전됐을 때 침체가 왔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정상인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년 돈 빌리는데 2년 돈 빌리는 것보다 그죠? 이 금리 차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비정상인 거고 반드시 정상으로 회귀하긴 할 건데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좀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 라는 거를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해야 될 게 중국이죠. 중국 금리와 미국 금리도 우리가 신경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미국 금리가 빠르게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 미중 금리 차가 다시 정상화가 됐었는데 여기가 0이죠. 예. 중국 빼기 미국 하면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0보다. 그래야 이게 이 그래야 중국에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0, 그저 다시 아래로 왔죠. 최근에 또 2거래일 동안 금리가 올라서 미국 금리가 3% 돌파 한착하니까 결과적으로 또 다 역전되고 있죠. 이런 점은 중국 증시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점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리 받고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세를 일단 일시정지, 그죠? 더 오르긴 더 오를 건데 일단은 너무 급등이 피곤했기 때문에 멈춰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점들은 뭐예요? 아시아 증시에 좀 부정적이겠죠. 예, 미국 증시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환율 조건은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넘어가기 전에 반도체 지수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난번에 이런 급락들이 속도가 좀 제법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도 좀 비교적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반등은 반등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가 여기에요. 전저점 자리가 256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붕괴됐다 일단 다시 회복하긴 했어요. 다시 회복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정을 되찾나 싶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이 자리를 넘어섰으니 그래도 좀 안정을 되찾았다, 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조금 올랐고, 아마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 이래저래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조건들이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하는 거에다 대고 이걸 막 개기고 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뭐 하여튼 특별한 이슈 없어요. 그죠? 유럽 증시도 어제 반등했습니다. 그죠? 독일 증시 이렇게 완전 상승 마감을 해서 전저점 자리 일단 회복은 했어요. 회복은. 지난번에 저점을 살짝 낮췄긴 했지만 회복은 했단 말입니다. 회복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 낮췄던 거 이런 거 큰 의미 두지 말고 일단 올라가겠구나 라고 봐주면 됩니다. 다만 저항이 많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살펴봤고요. 그 환율하고 몇 가지만 보고요. 그죠? 위안화 환율 이런 거 일단 잘 버티고 있고 방향성 모색 중이고, 그러니까 다들 이 글로벌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어떤 눈에 띄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이 옆으로 기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한국장 오늘 삼성전자 뭐 보셔야 되겠습니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자리 59,000원 자리 잘 봐야 되겠습니다. 59,000원 넘어가야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이야기 해드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8,100원 정도 자리에 제가 선 꺼놨죠. 여기 넘어가야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데 다소 급하게 넘어간 감이 있어서 글쎄요, 오늘 98,100원짜리 지지력 테스트 할 예정인데 어떻게 되나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일단은 306짜리 돌파한 척 하면은 315까지는 열린 거예요. 10포인트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특별히 문제 없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갭상승 했을 때 위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미 전일 고가를 넘어서 갭으로 훌쩍 넘어서 시작을 했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침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거나 매도세가 등장할 거라면 빨리 전일 고점 자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9시 반 정도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면은 오늘 별로 그렇게 이 고점 자리를 붕괴하거나 하락시킬 생각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매물대도 극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고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매물 자리였는데 이거 돌파한 척 했으니까 315까지는 사실 매물대가 그다지 없는 자리거든요. 315까지는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등 흐름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가만히 일단 구경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315 부근에 와서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갭상승 한 방으로 어떤 지난번에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 넘어서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1100까지는 저항이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지만 일단 하락 추세 중이긴 한 거고, 1100짜리 넘어가야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100짜리 못 넘어가면 여기서 계속 또 박스권으로 기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건 둘 다 이런 자리 잘 보셔야 돼요. 요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계단식 하락하고 있는데 이 계단식 하락의 특징이 있어요. 계단식 하락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계단이라고 치면 쭉 급락하고 나서 한동안 여기 박스권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지는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한 현실적인 표현을 좀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때마다 이 고점이 조금씩 미세하게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요. 그렇게 몇 번 정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하다가 어느 순간 고점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다가 여기서 와르르 또 붕괴되는 게 이런 게 계단식 하락의 특징이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증시 투자자들이 잘 봐야 될 부분은 이거라고 봐요. 이 고점들이 나오긴 나올 건데 이거 높이가 어디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315자리를 터치할 수 있느냐,
이번에 코스닥이 1100짜리를 터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이제 한국 옵션 만기주인데 사실 전 솔직히 이번 옵션 만기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월물 같은 경우 꾸준히 이렇게 증시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악재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무튼 오랫동안 하락은 하니까 잘 빠지지는 않는데 이 계속 악재 나오고 이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하방으로 추격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추격을요. 개인들이 아래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다고요. 특히 이게 뭐 인버스나 선물 매도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옵션에다가 많이 베팅을 해버렸습니다. 단기적인 상품인 옵션에다 많이 베팅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개인들이 풋옵션에 베팅하니까 풋옵션의 힘이 급속히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여기 7월 4일날 증시 저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7월 4일날 보시면은 풋옵션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난번 고점인데 이 선물은 저점이 많이 낮아졌는데 풋옵션들은 고점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예. 풋옵션 고점 높아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낮아졌다고요.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아무리 해봐야 이 시세를 어떻게 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걸 좀 한번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지수 저점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힘이 빠졌다. 약간 그죠? 내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포지션들 누적된 거를 봐도 그래요. 옵션 포지션 누적된 걸 봐도 이 개인들이 죽어라 하락을 쳐다보면서 여기 선물 295까지 빠진다고 여기다가 풋옵션을 수십억 수백억씩 사놔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아래쪽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아래쪽으로 가면 개인들한테 몇백억 줘야 될 텐데 이거 줄 수 있겠냐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아래로 빠지지 않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풋옵션 매도를 쌓아놨는데 솔직히 뭐 물론 이제 이 다음 주에 옵션 만기주니까 뭐 이런 거 어차피 뭐 개인들 물량 거의 다 이미 죽긴 죽였났을 거고 풋옵션 물량 거의 죽여놨긴 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조금 풋옵션을 살려줄 수 있긴 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이런 점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번 7월물 아닙니까? 이번 7월물이 살아 숨쉬는 한은 그다지 이게 풋옵션들이 재미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려 있어요. 전 그래서 뭐 다음 주나 뭐 이후에 대한 그런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분히 보려고요. 한동안 사실 너무 좋긴 했잖아요. 하락 보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좋았던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인 경우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그러셨던 건데 아무튼 그죠? 새옹지마라고요. 이 뭐든지 너무 좋으면은 안 좋은 일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들이 이제 이런 옵션 포지션에서 좀 보이는 거다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콜옵션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콜 쪽에는 물론 이제 사실상 이제 콜옵션들은 이제 관심을 잘 못 받아서 이 베팅 물량들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도 보시면 그래요. 개인들은 지금 콜옵션 매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시 반등하면은 외국인들한테 돈 가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이런 구조가 어떤 반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봤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짜리가 지지력인데 살짝 1300원 붕괴됐으니까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워낙 지지력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 1300원 깬다라고 해서 뭐 거기다 대고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 중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거 추가로 많이 상승하기 위한 그런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뭐 한국 증시가 어쩔지 저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믿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21년 6월부터 해서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게 있는데 환율이에요. 환율. 네, 전 사실 환율 보면서 그냥 코스피는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은 명확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고 답답하니까.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 정배열의 우상향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오버슈팅 이런 징후도 없고, 이거 앞으로 긴축적인 이슈, 안전자산 선호, 뭘로 하나 달러 강세의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지금. 그죠? 달러 강세 오는 조건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와서 안전자산 선호가 와도 달러 강세고, 혹은 경제가, 미국 경제가 괜찮다,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한다고 해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이래도 달러 강세, 저래도 달러 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와중에 무역수지 적자 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대형주가 힘을 쓸 것이며 코스피가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냐 라는 게 일단은 어떤 뭐 저의 뭐 어떤 뭐 든든한 자신감 뭐 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사실 환율 보면서 그냥 이제 한국 증시는 뭐 별다른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가 반등을 하거나 하락하거나 어차피 환율이 저 모양인데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요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